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사흘 만에 12조 원을 돌파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기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안심전환대출 현황과 그 한계점을 경제부 원수경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 기자, 그 안심전환대출이 어떤 건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네. 이 변동금리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안심전환대출로 대출을 갈아탄다면은 연 2.6%의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이외의 조건을 좀 꼽아드리면은요, 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또 대출 잔액이 5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대출을 받은 지는 1년이 넘고 또 최근 6개월 이내에는 연체가 없는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갈아타는 대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2.6%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고요.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 4가지입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분할 상환 1가지입니다. 다만 거치 기간이 없이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바로 시작된다는 점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나 담보 인정 비율 규제가 새로 산정된다는 점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또 신청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출시 첫날부터 승인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오늘까지 얼마가 승인이 됐습니까? 네, 당초 정부의 계획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정부는 매달 5조 원, 그래서 총 20조 원의 안심 전환 대출을 승인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네. 이 출시한 첫날부터 월간 한도를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간 한도의 절반 이상인 12조 원 넘는 물량이 승인이 된 상태인데요. 첫째 날 약 4조 3,700억 원이 승인됐고요. 둘째 날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4조 3천억 원 정도가 승인이 됐습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조금 전 6시 기준 집계가 나왔는데요. 3조 7천억 원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승인 금액은 12조 3,7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빠르면 내일 또 늦어도 다음 주 중이면은 전체 한도가 다 소진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은행의 분위기를 좀 짚어드리면은요, 이 출시 초기에는 이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은행 창구의 대기 행렬도 좀 길게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부 영업점에서는 대기자가 3, 40명까지도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좀 이 초기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붐비는 상황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부터 이렇게 연간 한도의 절반 이상을 소진을 했다면 앞으로 뭐 한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점에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승인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당초에 계획했던 월간 한도는 이미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20조 원 한도가 더 늘어날 것인가 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당분간은 추가로 이 안심 전환 대출을 확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물론 늘어나면은 좋겠지만 이게 은행의 수익성을 좀 저해하는 상품인데다가 대출을 전환하는 만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MBS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점까지 좀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 법 개정 문제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좀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판매에 들어가더라도 하반기 중에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은행권에 한정되어 있는 이 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제 이 브리핑을 통해서 상호금융, 제2금융권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금융권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또 한계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우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이 좀 가장 취약한 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오피스텔 거주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환 바로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대출자 입장
입장에서는 당장 갚아야 하는 금액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환 여력이 있는 대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시스템, 질을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안심 전환 대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 집값이 집을 살 때보다 떨어져서 대출 받을 때보다 떨어져서 지원 자격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라면은요, 이 LTV 초과분만큼의 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을 한다면은 안심 전환 대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일부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비슷하게 채무조정 적격 대출이란 상품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 출시에 맞춰서 이 상품의 기준도 다소 완화가 된 상태인데요. 다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안심 전환 대출보다 조금 높은 3%대 3.01%에서 3.96%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대출자분이라면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여부를 또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안심 전환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제 사칭하고 있는 대출 사기까지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안심 전환 대출을 예약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분증 사본하고 통장 사본 이런 서류들을 요구한다면은 대출 사기를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수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 전환 대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상환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비은행권 대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